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시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4일 연속 급락세를 보이면서 종목에 따라서는 또 투매성 매도세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급상의 왜곡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공매도 때문이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사실 공매도라는 게 경험적으로 본다면 공매도로 인해서 추세라든가 주가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기억인데요. 여하튼 간에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고 또 빠지는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매도에 대해서 상당히 내성을 갖췄기 때문에 다음 주서부터 또 새롭게 5월이 시작되죠. 다음 주서부터는 양호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유튜브 방송은 또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도주 흐름에 지금 많은 좀 변화가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그 장세를 주도해 왔던 2월서부터죠. 2월, 3월, 4월까지 3개월간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라든가 뭐 조선주들이 지배를 했는데, 어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거래 상투가 나오고, 일단 그 상투 징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후서부터는 그동안 이제 많이 소외됐던 것들, 특히 좀 많이 빠졌죠.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이제 가치 성장주 쪽이 또 시장을 한번 지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하이브 대 카카오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조정을 받는다면 뭐 하이브 랠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카카오가 이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이제 거래량이 1,700만 주 거래 상투가 터지면서 최소한 1개월에서 한 2개월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고 지금 이제 성장주 중에서 일단 그 나름대로 주도주 변화가 온다고 이제 전전에 말씀드렸는데 카카오가 조정을 받으면서 하이브가 다시 시장 쪽에서 상당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하이브가 이제 강세 전환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위에가 이제 카카오가 되겠고 아래가 이제 하이브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유사하게 초기에는 좀 흐르는 것 같은데 4월 들어서면서 좀 반전이 있었죠. 카카오가 이제 그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10만 원대 돌파를 하고 뭐 13만 장중 최고점 13만 2,500원까지 갔었는데 대략적으로 10만 원에서 13만 2,500원까지 갔으니까 한 30% 정도 단기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거래 상투 1,700만 주 거래 상투가 터지면서 이제 조정이 좀 불가피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다면 11만 원이 깨질 수도 있어요. 물론 10만 원이 깨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그건 알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저희가 그 회원분들께는 뭐 11만 원이 살짝 깨질 수 있다. 하여튼 우리가 조정이 오더라도 준비된 조정이라면 충분히 또 대처가 가능하다 보고 놀라지 않죠. 또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래 이제 하이브를 보시면은 카카오가 이제 그 4월 초에 이제 급등했을 당시에 하이브는 이제 고점을 찍었죠. 28만 2,150원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어요. 22만 원까지 이제 급락세를 보이는데 공교롭게 또 이제 카카오의 이제 1,700만 주 고점이죠. 13만 2,500원 찔 당시에 카카오는 이제 투매가 나왔어요. 이틀 투매가 나오면서 이제 뭐 상승 장악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초가에 낮게 시작했다가 양봉을 만들어놨는데 그런 어떤 그 카카오와 하이브 간의 어떤 그 수급의 역학관계를 감안한다면 카카오는 이제 4월 15일이었습니다. 최고점 13만 2,500원 최고점이 1,700만 주 나온 최고점이 단기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최소한 한 달에서 2달 정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지만 지난 1월 11일 날 고점 위에 아직까지 못 가고 있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조정이 좀 길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조정 기간은 의외로 좀 짧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뭐 실적이 올해 이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좋고 올해 이어서 또 내년까지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있고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상장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 11만 원 정도, 뭐 11만 원 미만에서 대놓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조금 물린다는 생각, 좀 대승적으로 길게 본다면 사실 11만 원 전후라면 좀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제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빈자리,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 기회가 되면 제가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워낙 주가가 고점에서 호재가 절대적으로 지배했어요. 그리고 대중들이 너무 많이 흥분했거든요. 그것은 1월 11일 삼성전자가 거래 상투 나온 시점은 거의 같은 어떤 집단 사고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뭐 그걸 감안한다면 카카오가 조정받는 가운데 하이브가 성장주 중에서는 이제 하이브 쪽으로 시장과 혹은 주도주의 재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다소 좀 생뚱맞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래량만 제가 표시한 겁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차트를 배울 때 우리가 그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뭐 기술적 분석도 있고 뭐 기본적 분석도 있고 뭐 포트폴리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이제 공부할 때 그 선배가 아주 주식을 잘했던 선배 한 분이 자꾸 이제 봉 차트를 보지 말라는 거죠. 거래량을 보라 이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방송 중에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다른 모든 건 속이더라도 거래량만은 절대 속일 수 없다. 거래량은 사실 그 동행 혹은 선행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사실 그 많은 어떤 그 이후의 주가에 영감을 많이 주거든요. 자, 위에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다가 1월 11일 날 거래 상투가 나왔어요. 거래 상투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현재까지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흐지를 보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거래량이 비례로 상승하다가, 주가 상투하고 거래 상투가 일치해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터질수록, 상투에 대한 그 신뢰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상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뭐 어렵게 풀어서 얘기하는데. 자, 이게 바로 이제 보시는 화면이 삼성전자 거래량인데, 위에가, 아래가 이제 그 하이브입니다. 아래가 죄송합니다.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로 보면은, 1월 달에 동시에 거래가 터졌는데, 이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돌파 기회였어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때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돌파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거래고,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 4월 15일이죠. 좀 전에 우리가 봤죠. 4월 15일 1700만 주 거래 상투가 터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1월 11일 고점 위에 현재까지 조정받고 있어요. 카카오는 이제 출발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뭐 선취의 차원이고 길게 보는 투자자, 중장기 투자자라면 적당한 가격대 맞는다면은 사실 뭐 사야 되겠지만 단기 시세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소극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저희도 물론 이제 카카오를 나중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우리가 수개월 정도 놓고 본다면 크게 매력적이지 않고 그러한 어떤 매기가 하이브 쪽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코스피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9개까지입니다. 뒤에 이제 제가 그 43위까지 제가 지금 캡처를 잡아놨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거의 뭐 한 500조 가까이 되죠.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아서 이제 488조. 1위서부터 19조가 나와 있어요. 19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재밌는 게 네이버가 이제 5위죠. 네이버가 이제 거의 한 60조, 59조로 5위.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닉스. 제가 이제 네이버는 뭐냐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삼성바이오닉스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뭐 네이버 같은 좀 오래는 됐죠. 자, 카카오 신생기업이 많다는 거죠. 카카오도 50조예요. 지금 그 현대차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그렇죠? 재밌죠? 자, 그다음 삼성 SDI도 이제 삼성 SDI 같은 것도 우리가 배터리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영역이고, 그 다음에 또 SK 이노베이션이 16위. 이것도 역시 그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도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역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뭐 철강화학, 조선기계 뭐 이런 수준이었죠. 자, 다음은 이제 그 20위서부터 제 43위까지입니다. 맨 말에 43위에 지금 하이브가 돼 있죠. 잠시만요. 카카오가 지금 현재 기준이죠. 현재 기준. 4월 30일 기준 시가총액이 지금 7위로 50조입니다. 자스트 50조고. 자, 지금 이제, 자, 보죠. 23위가 NC소프트. 이런 것들도 이제 과거에는 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영역입니다. 이게 등등 돼 있다가, 뭐, 포스코 케미칼도 그랬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맨날에 하이브가 보시면 하이브가 지금 8조 6천억이에요. 여러분 그 작년에 이제 우리가 그 정확하게 우리가 수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카카오가 10만원대죠. 10만원대. 10만원대 있을 때, 제가 그때도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당시 그 32위인가 33위 정도 했었거든요. 거기서 지금 7위로 뛰어 올랐어요. 1년 만에, 불과 1년 만에.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올라간다고 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핵심이 뭐냐면 하이브가 현재 시가총액 8조 6천억, 8조 6,900억으로 43위입니다. 그럼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저희가 이제 회원분들께 내년까지 보자. 내년까지 일단 공연을 해야지 이슈가 돼야지 각종 매체에서 계속해서 뭐 홍보효과 등이 된다라고 이제 제가 강조하면서 내년까지 끌고 가자고 얘기했는데 지금 8조 6천억에서 내년은 얼마 정도 될까요? 내년에. 그 카카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로 생각하시면.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도 제가 조금 이제 다른 각도로 좀 편집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 지금 맨 아래 보시면 올해죠. 2021년 1월 22일자 기준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3월 17일자 기사에 나왔던 거여서, 그 한국에 있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종목하고, 그다음 일본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10종목하고 이제 비교를 해본 거죠.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 1위로 놓고 보다면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한 1000조 정도가 됩니다. 제가 다 이제 계산을 안 해봤어요. 대략 1000조가 조금 넘어요. 110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은 시가총액 1위서부터 10위까지가 1300조입니다. 1300조에서 1400조 사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일본하고 지금 경제가 뭐 시가총액 상위 상위 10 이 한 가지 사실로 전체를 판단하기 그럴지 모르겠지만 과거와 현재와 지금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축소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말씀드렸어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해서 시가총액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일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도요타가 지금 시가총액이 266조입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아시죠? 195조. 키엔스라고 요것도 이제 그 업종이 이제 전기기계. 보통 저 공장 자동화라든가 뭐 센서. 이 회사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뭐 소니 잘 아시죠? NTT 도코모 아시죠? NTT 도코모가 이제 5위. 패스트 리테일링. 요거는 어떤 회사냐면 여러분들 그 유니클로 아실 거예요. 유니클로의 모회사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 뭐 소비재, 소매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주가이제야. 그다음 일본전사, 닌텐도는 옛날 기업이죠. 많이 쳐졌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신일증 화학공업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죠. 일본의 몰락 혹은 일본이 뭐 침몰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의 상당부 이겁니다. 어떤 그 경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신경제와 구경제 간의 충돌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그 신경제가 지금 도약을 못하고 있어요. 구경제에 묻혀 있는 거죠. 자, 이제 뭐 하여튼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사람들 지금도 이제 카드라든가 뭐 그 휴대폰 결제를 안 한대요. 거의 뭐 한 70% 가까이가 현금 결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최근에 또 뭡니까, 그 코로나 환자도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제 그 중앙으로 이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팩스로 보고를 한다고요. 아직까지 도장 문화가 나요. 도장 문화가. 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지 투표용지에다가 한자로 그 후보 이름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쌤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먼저 그 재무제표를 한번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20년도, 작년에 1,455억이었습니다. 1,455억. 올해 예상 영업이 2,500억입니다. 2,500억 정도. 최근 보고서입니다. 최근 이 보고서 제목이 우주의 기운이 하이브로 몰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그 소개를 했던 내용이죠. 증권사는 리딩증권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를 정확히 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여하튼 간에 1,455억에서 2,528억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72%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영업이익이 72%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올해죠, 올해. 내년에는 이제 그 3,500억인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내년에 2022년도는 공연이 이제 만약에 집단 면역체계가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큰 시장이죠. 그 중심으로 해서 면역체계가 형성이 된다면 공연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이 3,500억은 다시 써야 된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보더라고요. 오른쪽이 뭐냐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제일 많이 올랐을 때, 저희가 이제 2019년도 4월 달에 12만 원대 저희가 주력주에 편입했어요. 모든 현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카카오였어요. 그렇죠?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2,070억이었어요. 2,070억. 그리고 이제 작년이죠. 제일 많이 올랐던 구간이죠. 작년에 이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서 이제 제일 많이 올랐죠. 연말로 따진다면 4,500억, 4,500억. 영업이익이 이제 100%가 이제 넘어갔죠. 자, 4,500억.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하이브가 이런 구간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있었고, 그런 능력이 있어갖고, 작년 초 정도에서 내 전 재산을 카카오를 다 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한 10만 원대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올랐죠. 거의 500%, 400%, 500% 올랐어요. 그건 이제 불가능하죠. 저는 지금 하이브가
작년 카카오의 시점, 작년 카카오의 10만 원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얘기가 물론 틀릴 수도 있겠죠.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죠. 기업이란 게 모든 인간은 사실 그 소멸되죠. 생로병사가정에서 소멸되기 마련인데 기업들도 이게 유기체예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로병사가정에서 결국은 소멸되기 마련이죠. 모든 기업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 100년 기업이냐 1000년 기업이냐 하지만 모든 기업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최고의 절정기가 온다는 거죠. 카카오는 사실 뭐 앞으로 또 절정기가 온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가 최고의 절정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그 하이브의 절정기는 올해입니다. 올해서부터 내년 사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영업이익 규모도 그렇죠. 영업이익 규모. 지금 그 카카오의 올해 예상 영업이 지금 8천억입니다. 8천억 정도. 대단하죠. 8천억 혹은 1조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1조도. 자, 하이브는 또 이 사실 이 역시 그 플랫폼이죠. 뭐 카카오도 플랫폼이고 하이브도 플랫폼인데 하이브의 그 위버스라는 플랫폼은 팬덤에 의해서 이루어진 팬덤에 의해서 구매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자, 영업이익률은 사실 카카오보다 하이브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아, 죄송합니다. 차트를 봐야 되겠네요. 여하튼 간에 이제 30만 원대에서 어떤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기술적 조정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거래량 추이를 보면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인데, 그동안에 좀 그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갔어요. 뭐 나왔던 어떤 그 보고서라는 이런 거 못 가는데, 왜냐하면 사실 그 카카오도 굉장히 강렬한 성장주 중에 하나고, 하이브도 마찬가지인데, 그 매기가, 그 스포트라이트가 카카오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하이브가 좀 소외된 면이 없잖아. 그런 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카카오가 일정부 조정을 받아준다면, 하이브가 오르시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가입 금액하고 기간이 있죠. 3개월 단위, 6개월, 1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3개월로 먼저 하시다가 한 달 내에 실력도 있고 또 수익도 좀 나는 것 같다 그러면 추가로 100만 원 내시면은 저희가 소급 적용해서 6개월로 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250만 원 추가로 결제하시면은 1년으로 해드립니다. 정보 제공 내용은 저희가 문자만 보고도 충분히 매매 가능할 수 있게 이제 충분히 해드리고요. 자, 저희 법인 계좌고 입금하시고 제 휴대폰으로 전화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 말씀 먼저 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하여튼 결국은 종목이죠, 종목. 왜 이 종목이 오르는지, 물론 이제 문자로 이용해서 보내드리지만 제가 뭐 직접 전화를 통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상당부 좋은 흐름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당부 좋은 흐름이 또 예상이 되고 있고, 주도주에 상당히 많이 변화가 올 것 같아서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월요일 날 뭐 5월 주도주 논리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